조금 전에 저희 도직구쇼 시작한 그 순간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다 달려들었겠죠. 1시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런데 정말 독특한 한마디 대답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어제 읊으신 1시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야, 뭐 더 이상에 대한 답변은 안 했는데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거 마이웨이 가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일단.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답변도 밤새 고민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 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격식 하게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대통령이라도 평생을 공직 생활을 했던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대통령 앞에서 덕담으로 1시를 제가 드립니다. 가능해요? 상상이? 가능은 되죠. 작정을 하고 저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문무일 총장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첫째, 정치검찰 없애야 돼. 둘째, 공수처 꼭 해야 돼. 셋째, 뭐 검경수사권 이거는 반드시 이것도 작정. 그러니까 어제는 작정 대 작정이 부딪힌 날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작정 대 작정이었다. 예,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 향후 추이를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올라갈지.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정부와 또 검찰 조직 간의 묘한 긴장감마저 지금 든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도 어저께 검찰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공수처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말한 대로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일은 검찰 개혁을 맡으라는 것보다는 검찰을 검찰답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수사 잘하고 검찰과 거리 두고 그 다음에 개혁 과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검찰을 잘 추스리고 나가는 거와 그다음에 미래의 과제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어떻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검찰 개혁을 이제 주로 주문을 하셨지만 그 못지않게 경찰이나 권력이나 국회나 권력이 검찰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에서 청와대가 진화를 나서는데요. 사실은 진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찰은 그 검찰 나름대로 둬야지 검찰을 가지고서 회의에 오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정치 검찰의 그거를 도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그냥 놔두고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력의 의지도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은 경찰대를 설립한 이유 자체가 거의 검찰과 맞먹는 정도의 그런 인재를 잘 양성을 해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독립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라는 정치권의 의사가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대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 있고 경찰도 이제 점점 더 체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많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이거를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을 잡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또 법조계의 시각인 거고요. 예. 만약에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피할 수 없다면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본인 손으로 협조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냥 검찰이 외부에 의해서 칼질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 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런 한시를 읽으면서 약간 청와대와 이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현박 박사님 이런 얘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순히 반기다, 항의다 이런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 필요하죠. 전 국민도 아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하겠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그거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딱 일성으로 했던 말이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검찰 개혁 어떤 겁니까? 검찰은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스스로 수사만 하는 것. 그게 검찰 개혁의 첫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와 이 정부도 검찰에게 무슨 걸 수사하라, 압력 주지 않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아니, 조국 수석 임명하자마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국 수석이 바로 대뜸 정색을 하면서 민정은 수사지휘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단 있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뒤로 과연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문건에 대한 발견, 특검에 대한 제출 등등으로 인한 것들이 사실은 이 현 정부에 대한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이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고자 하는 검찰개혁에 큰 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줄기에는 검찰 내부 조직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시에 나왔던 하늘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는 검찰이 생각하는 측면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혁의 속도와 방향들을 조절해야 된다는 필요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한계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무일 총장이 가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2의 최동욱 사태를 혹시나 피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진 않을까를 우려도 되는데 잘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 그냥 진짜 친한 형이 알려줘서 평소에 좋아하는 한식이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오픈된 결말을 남기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것도 검찰총장이 한시를 대통령에게 읊었습니다. 나는 한시를 너무 좋아해서 100개쯤 외우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 정도면 한시 읊으면 그냥 뭐 무지무식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시를 작정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반증이겠죠. 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읊었다는 한시가 무엇인지 이 배경음악과 함께 계속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은 한시.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옥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 이게 뭔 말입니까? 김부식 교수님.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와 처지와 자기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도 양단으로 무엇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좀 읽혀집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그렇죠. 검찰총장이 준비한 겁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 간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대통령이 그 다음 주문했던 세 가지의 또 적폐청사와 관련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랑 견줘보면 아마 작정하고 저 한시를 준비해 갔다고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있는 검찰 내부개혁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지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 내부개혁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대들의 입장이야. 그대들의 요구 조건이고 그대들은 날씨가 맑기를 바라지만 내 입장에서는 비가 오길 바란다는 입장으로 한다는 것은 검찰 자체에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한시를 대통령 앞에 섰다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의 강력한 결기를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렇죠. 네. 우리 검찰 조직에 칼을 대려 하는 어떤 정치권 세력에 우리는 다른 뜻이 있다. 지겠다는 결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갈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시라고 보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도 계속 검경수사권과 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처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실제로 일선에 있는 현장의 검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예.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이 검찰 내부를 손질하는 것에 자기가 앞장서 버리면요 영이 서질 않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 문무일 검찰총장의 저 결기와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은 키워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검찰 내부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좀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구식 교수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 한시가 달리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한시를 풀이해보죠.
EBS 교육 강의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문무일검찰총장이 하늘이 노랗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그대는 누에, 나는 보리.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다는 안악내는 흐린 날씨. 나는 뽕잎다는 안악내라는 거예요. 당신은 농부라는 거. 당신은 당신의 처지, 나는 나의 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들리는데요. 검찰 안팎에서 도대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왜 이 한시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각도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 본인에게 그 한시 뭡니까? 동문수답했어요.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 이 우문현답일 수도 있어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굵직한 이슈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문 총장이 한 거를 예고한 내용이다. 음악과 함께 그 얘기가 좀 그런데 음악은 이제 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총장이 항거한 거다. 또 다른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요. 문 총장의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의 개혁 방향과도 결이 다를 수 있다. 검찰의 기대인지 해석인지 확신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시에 대한 해석이 기자들 사이에서 분분한 겁니다. 그러자 대검 대변인이 나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슈를 놓고 여러 의원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의미에서 덕담을 건넨 것이다. 일단은 진화를 하죠. 대검 대변인에서는 그거 한 거 맞습니다. 하는 순간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진화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진화하는 분위기예요. 문 총장의 생각은 국정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문 총장이 청문회를 해보니까 여야의 다양한 요구를 담는 것도 힘든데 사회의 각계각층의 요구를 매일 충족시켜야 하는 대통령은 얼마나 힘드시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면서 일각의 해석처럼 한시를 읊어서 청와대 검찰개혁 방안과 다른 속내를 내비친 것이 아니다. 분위기는 좋았다.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